정이 없고 자동차 없고 법도 없는 곳,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만나보세요. 만약 내가 대부분의 가정이 흙바닥에서 자고 정의는 드문 사치이며 자전거를 소유하는 것이 메르세데스를 운전하는 것만큼 명예로운 나라가 있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놀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부룬디의 현실입니다. 60년 이상 동안 이곳에서 평균적인 사람은 하루에 커피 한 잔 값보다 적은 금액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일상생활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생각하지 않는 도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룬디에서 괭이는 단순한 노동 도구가 아니라 결혼 풍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나나라는 겸손한 과일은 맥주라는 지역 특산물로 변신하고 현대 세계가 기술 발전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부룬디의 여성들은 상상할 수 없는 무게를 머리에 이고 물건에서 물까지 모든 것을 나릅니다. 때로는 자신의 몸무게보다 더 무겁습니다. 인터넷 접근도 여기에선 매우 드물지만 이러한 암울한 상황을 초래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프리카 중심에 위치한 작은 내륙국이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가난과 고립을 겪게 되었을까요? 부룬디에서의 삶에 관한 16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함께 살펴봅시다. 침대도 전기도 없는 곳, 당신은 지금부터 발견할 사실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집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사라지고 집과 자연 재료로 만든 벽만 남아 자연의 요소들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만을 제공하는 세상, 이것은 부룬디 대부분의 가정에서의 일상적인 현실입니다. 이곳에서는 현대적인 편안함이 드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농촌 지역의 집들은 피난처와 생존의 경계를 흐리는 소박한 오두막들입니다. 침대라는 개념은 이곳에서는 사치입니다. 많은 가정에서는 때때로 10명까지 되는 사람들이 차가운 단단한 땅을 공유하며 바닥은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한 후에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밤이 오면 그 어둠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깊습니다. 부룬디의 가구 중 8% 미만이 전기에 접근할 수 있고 해가 지면 삶은 사실상 멈춥니다. 상점과 시장은 일찍 문을 닫고 거리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해집니다. 별빛 아래 하늘을 바라보며 길을 찾는 상상을 해보세요. 부룬디의 열악한 생활 조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인터넷 접근이 부족한 부룬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부룬디는 인터넷 접근과 사용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룬디의 인터넷 연결 상태는 여전히 국제 기준에 크게 뒤처져 있으며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전체 인구 중 약 12%만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역 내 다른 나라들 또는 전 세계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이 숫자는 45%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겸손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부룬디 인구의 매우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아프리카 평균 39%와 전 세계 평균 53%에 비해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부룬디와 다른 국가들 간의 정보 기술 접근에서의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부룬디의 인터넷 연결이 약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발달되지 않은 통신 인프라입니다. 모바일 네트워크와 인터넷 서비스는 대부분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농촌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부룬디 인구의 약 80%가 농촌에 거주하는데 이 지역에는 현대적인 통신 서비스가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모바일 인터넷 접근이 매우 어려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바일 폰이 있어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시와 마을에는 몇 개의 인터넷 카페가 있지만 그 수와 서비스 품질 모두 제한적입니다. 도심 주민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농촌 지역 사람들은 지리적 거리와 높은 서비스 비용으로 인해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접근 부족은 정보와 교육 자원에 대한 접근에 큰 격차를 만들어내며 이는 젊은 세대의 발전을 저해하고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합니다. 이 문제는 특히 부룬디가 창의 산업과 정보기술 부문을 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더욱 중요합니다. 이러한 분야들은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연결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부룬디에서의 인터넷 서비스 비용은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모바일과 인터넷 서비스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비용은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큰 장벽으로 남아 있습니다. 프리미엄 인터넷 패키지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며 이는 정보 접근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바나나 맥주. 맥주하면 보통 보리와 홉을 떠올리겠지만 부룬디에서는 주요 재료가 예상치 못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맥주는 부룬디 사람들이 가장 풍부한 작물 중 하나를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대표적인 음료로 변형시키는 창의력을 보여줍니다. 부룬디에서는 바나나가 어디에나 있으며 일상생활과 경제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바나나 맥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익은 바나나를 껍질을 벗기고 으깬 뒤 물과 섞습니다.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발효 속도를 높이기 위해 풀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며칠 후 이 혼합물은 달콤하고 약간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로 변합니다. 바나나 맥주는 익숙한 맥주와는 매우 다르지만 그 독특한 맛과 매력은 전국적으로 찬양받고 있습니다. 바나나 맥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부룬디 문화의 중심적인 부분입니다. 축제, 결혼식, 사회적 모임에서 사람들은 함께 모여 웃고 노래하고 춤을 추며 이 음료를 나눕니다. 이 음료는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쁨과 단합을 상징합니다. 만약 부룬디를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바나나 맥주를 꼭 시도해보세요. 이 독특한 음료를 마시며 그 맛을 느낄 뿐만 아니라 부룬디 문화의 본질인 전통, 지혜, 그리고 땅과의 깊은 연결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룬디에서 바나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생명선입니다. 가장 많이 재배되는 작물 중 하나로서 바나나는 경제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쟰부라의 번화한 시장부터 외딴 농촌 지역까지 바나나는 항상 존재하며 사람들의 끊임없는 수요를 충족시킵니다. 바나나는 신선하게 먹거나 전통적인 식사에서 주식으로 먹거나 유명한 바나나 맥주로 발효시켜 소비됩니다. 바나나의 다양성은 부룬디의 식사와 문화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됩니다. 바나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많은 가족들에게는 회복력과 지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바나나를 파는 것이 많은 가정의 주요 수입원이며 농부들은 지역 시장에서 수확한 바나나를 팔아 가족을 부양합니다. 그러나 농장에서 시장까지의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부룬디의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교통은 큰 도전 과제가 됩니다. 대부분의 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비가 오는 시즌에는 거의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부룬디의 농부들은 종종 자전거를 이용해 바나나를 운반하며 가파른 언덕을 넘어 수백 파운드를 나릅니다. 이는 그들의 기술과 노력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바나나로 가득 찬 자전거는 단지 교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곳 사람들의 인내와 결단력을 상징하는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부룬디에서 자전거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부와 지위의 상징입니다.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부룬디에서는 자전거가 다른 많은 나라에서 자동차나 버스, 기차와 같은 교통수단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나 버스를 타고 이동하지만 대부분의 부룬디 사람들은 자신들의 두 발에 의존해 이동합니다. 이 나라에서 자전거를 소유하는 것은 개발된 국가에서 메르세데스 벤츠와 같은 고급차를 소유하는 것과 같은 가치를 지닙니다. 많은 남성들에게 자전거를 소유하는 것은 단지 실용적인 필요를 넘어서 번영의 상징이며 이는 결혼을 고려할 때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그러나 자전거는 부룬디 대부분의 가구에서 여전히 사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10km 이상을 걸어 시장, 학교, 직장에 가야 합니다. 부룬디의 대중교통은 제한적이고 기본적인 수준에 불과하며
가장 일반적인 교통수단은 좌석도 없는 돼지우리 형태의 교통수단으로 1회 이용 시 약 10센트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불편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통수단을 이용하기보다는 걷기를 선호합니다. 또한 부룬디의 도로 상황은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포장된 도로는 드물고 대부분의 도로는 비포장 도로입니다. 비가 오는 시즌에는 이 도로들이 진흙탕이 되어 거의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하며 여행은 큰 도전이 됩니다. 매일 10km를 걸어서 학교나 직장에 가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만약 자전거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바나나 맥주는 부룬디 문화에서 단순한 음료 그 이상입니다. 축제, 결혼식, 그리고 사회적 모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습니다. 이 음료는 기쁨과 단합을 상징하며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나나 맥주를 마시는 것은 부룬디 사람들에게 전통과 지혜를 기리는 의미도 있습니다. 만약 부룬디를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이 독특한 음료를 꼭 시음해보세요. 그 맛을 느껴보고 부룬디 문화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룬디에서 바나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닌 생명줄과 같습니다. 가장 많이 재배되는 작물 중 하나로서 바나나는 부룬디 경제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줌부라의 북적이는 시장부터 외딴 시골 지역까지 바나나는 어디에나 있으며 사람들의 끊임없는 수요를 충족시킵니다. 바나나는 신선하게 먹거나 전통 음식의 주식으로 먹거나 유명한 바나나 맥주로 발효하여 먹기도 합니다. 바나나의 다양성은 부룬디의 식문화와 문화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바나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많은 가족들에게 회복력과 지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바나나 판매는 많은 가정의 주요 수입원이며 농부들은 지역 시장에서 수확한 바나나를 팔아 가족을 부양합니다. 하지만 농장에서 시장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부룬디의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로 인해 운송은 큰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대부분의 도로는 포장되어 있지 않으며 우기에는 거의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부룬디 농부들은 종종 자전거를 이용하여 바나나를 운반하며 가파른 언덕을 넘어 수백 파운드의 바나나를 나릅니다. 이는 그들의 숙련된 기술과 노고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바나나를 가득 실은 자전거는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라 이곳 사람들의 끈기와 의지를 상징하는 상징입니다. 부룬디에서 바나나를 운송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농부들은 험준한 지형과 예측 불가능한 날씨에 자주 직면합니다. 적절한 기반 시설의 부족은 이 여정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지 농부들의 회복력과 의지 덕분에 바나나는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부룬디에서 자전거는 단순한 이동수단 그 이상입니다. 자전거는 자유와 이동성을 상징하며 사람들이 비교적 쉽게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전거는 시장, 학교, 의료시설로 연결되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자전거는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실용성과 문화적 중요성을 모두 구현합니다. 부룬디에서의 통근은 나름의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보나 자전거로 장거리를 이동하며 험난한 도로와 가파른 언덕을 자주 지나야 합니다. 일상적인 통근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부룬디 사람들의 인내심과 정신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매번의 이동은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그들의 변함없는 헌신을 반영합니다. 부룬디의 여성들이 머리에 짐을 지고 걷는 모습은 방문객들에게 종종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30리터 물통을 머리에 이고 우아하게 걷는 그들을 보며 그들은 언덕을 오르며 때로는 노래하거나 춤을 추기도 합니다. 마치 그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한 걸음 한 걸음의 가벼움과 기쁨을 잃게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룬디의 여성들은 머리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짐을 지고도 놀라운 균형 감각을 보여줍니다. 물통에서부터 건설 현장의 콘크리트 통까지 부룬디의 산악 지역에서는 사람들마다 자신 몸무게의 70%에 달하는 짐을 나를 수 있습니다. 물건과 머리 사이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부룬디 사람들은 머리에 원이나 공 모양의 천 조각을 올려놓고
그 위에 짐을 균형 있게 얹습니다. 아마 이 여성들을 보며 왜 어떤 여성들이 짧고 자연스럽게 곱슬거리는 머리에도 불구하고 긴 따은 머리를 자랑할 수 있는지 궁금했을지도 모릅니다. 부룬디 여성들에게 머리는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정체성과 열망을 표현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프리카 여성들의 100%가 두피 가까이 뻣뻣하게 감긴 머리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부룬디 여성들은 부드럽고 긴 머리를 꿈꿉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종종 미리 따은 나일론 같은 저렴한 재료로 만든 가발이나 헤어 익스텐션을 사용합니다. 특히 사무직에서 일하거나 도시 지역에서 머리를 스타일링하는 여성들이 그렇습니다. 가발의 비용은 그들의 월급의 14%에 달할 수 있으며 자원이 제한된 나라에서 이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에게 그 노력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부룬디 여성들이 머리에 모든 것을 지고 걷는 모습이 흥미롭지 않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부룬디는 내륙 국가로서 수입과 수출을 위해 이웃 국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존도는 비용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부룬디의 세계 무역에서의 경쟁력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부룬디의 이미 취약한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며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부룬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호미는 필수적인 도구로 평균 수명은 겨우 50세에 불과합니다. 부룬디는 6년 이상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IMF과 같은 국제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리적인 제약은 개발에 큰 장애물이 되지만 동시에 부룬디 사람들 사이에서 창의성과 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부룬디 인구의 거의 90%는 생계를 위해 농업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러한 의존도는 많은 문제를 동반합니다. 대부분의 농부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농업 방법을 사용하며 현대적인 기술이나 도구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입니다. 그 결과 생산성이 낮고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만큼의 식량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며 지속적인 가뭄과 폭우로 인한 홍수 등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이미 취약한 인프라를 더욱 압박합니다. 이러한 날씨 조건은 식량 안보에 큰 위협이 되며 고통받는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항구를 통한 무역 경로에 대한 접근 부족도 운송 비용을 증가시키고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부룬디는 여전히 커피와 차와 같은 주요 수출품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들 산업은 아직 나라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 만큼 강력하지 않습니다. 부룬디는 2개의 수도를 가진 독특한 수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치 수도인 기테가와 경제 중심지인 부줌부라는 국가의 통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권력 균형을 맞추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려는 부룬디의 노력을 반영합니다. 2018년 부룬디 정부는 부줌부라의 혼잡을 완화하고 다른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치적 기능을 기테가로 이전했습니다. 기테가는 이제 부룬디의 행정 중심지로서 중요한 정부 기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줌부라는 주요 기업들과 산업, 번화한 중앙시장들이 있는 경제 중심지로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수도 시스템은 부룬디의 전통과 현대의 융합을 상징하며 기테가는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한 노력의 상징이고 부줌부라는 경제 회복과 활력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부룬디가 직면한 경제적 도전은 여전히 상당합니다. 부패와 투명성 부족은 국가 발전의 진전을 늦추고 주요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지표들은 부룬디가 성장의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거버넌스와 책임성에서 중요한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자원 관리의 효율성은 부룬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며 보건, 교육, 인프라와 같은 필수 분야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 관리의 미비로 인해 학교와 병원의 부족, 공공 프로젝트 지연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공공기관에서 신뢰와 효율성을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며
이를 통해 필수 서비스가 국민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기구와 지역 주도적인 노력들이 부룬디의 거버넌스 개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노력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 여정은 헌신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협력과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부룬디는 상당한 진전을 이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모든 시민이 개혁과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부룬디의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경제 중 하나로 1인당 GDP는 연간 500달러에 불과하며, 이는 하루 약 136달러로 많은 가정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도 부족한 금액입니다. 여기서의 생존은 매일의 도전입니다. 부룬디 인구의 70%가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많은 가정은 생명을 유지할 만큼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부룬디 사람들은 주로 옥수수와 같은 식물성 음식을 주로 섭취하며, 옥수수는 그들의 일상 식사의 주요 곡물로 여겨집니다. 옥수수, 감자, 고구마 및 기타 뿌리 채소들이 부룬디 사람들의 식단에서 가장 흔한 음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음식들은 에너지를 제공하지만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중요한 영양소가 부족합니다. 단백질 부족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중 하나가 단백질 부족으로 발생하는 영양실조인 콰시오르코르입니다. 콰시오르코르에 걸린 아이들은 종종 부종, 창백한 피부, 면역력 약화, 감염에 대한 감수성 증가를 겪습니다. 이 상태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지역의 어린이와 성인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으며, 면역력 약화에서 더 심각한 질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강 문제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피에르 은쿠룬지자 대통령 하에 부룬디 정부는 2004년에 달리기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국내외에서 큰 놀라움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부룬디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2000년대 초반 부룬디 사람들, 특히 청년들은 매주 토요일 아침에 대규모 도시인 부줌부라와 현재의 수도 기테가에서 대규모 달리기를 하기로 한 독특한 전통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달리기는 단순한 신체 운동이 아니었으며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달리기는 정부에 대한 항의의 형태가 되었고, 특히 독재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시민의 자유를 강력하게 통제한 것으로 비판받던 은쿠룬지자 대통령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여 거리를 지나면서 이 달리기는 점차 조용하지만 강력한 항의의 형태로 변해갔습니다. 이 시위가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은쿠룬지자 대통령은 2004년에 공공장소에서 달리기를 금지하는 법령을 발효시켰습니다. 그는 이러한 대규모 달리기가 운동으로 가장된 정치적 전복 활동이라고 보았으며, 이는 반정부 세력이 불안을 일으키기 위한 전술이거나 더 넓은 반정부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룬디에서 결혼 비용은 화려한 선물, 비싼 자동차, 거대한 집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매우 단순한 것, 바로 괭이에 의해 측정됩니다. 이 전통적인 시스템은 다른 곳의 관습과 스트라이킹리 다릅니다.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 요구되는 것은 단 하나, 바로 그녀에게 괭이를 주는 것입니다. 괭이는 단순한 노동 도구일 뿐만 아니라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땅을 경작하겠다는 희망을 상징하는 문화적 상징이기도 합니다. 더 부유한 가정에서는 괭이를 소로 대체할 수 있는데, 소는 부룬디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으로 여겨지며 물질적인 재화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가집니다. 그 결과 겸손한 괭이가 부룬디 여성들 중 대부분에게 가장 흔한 선택이 됩니다. 또 하나의 부룬디에서 독특한 점은 여성들이 물건을 머리에 올리고 운반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용적인 필요가 아니라 거친 도로를 넘는 동안의 우아함과 놀라운 균형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지는 무게는 최대 70%까지 될 수 있으며 물통에서부터 콘크리트 양동이까지 다양합니다. 머리를 보호하고 부담을 덜기 위해 부룬디 여성들은 똑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머리와 짐 사이에 링이나 그릇 모양의 천을 감아 프릭션을 줄이고
심지어 가장 거친 지형에서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룬디 문화에서 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닙니다. 그것은 번영, 좋은 운, 그리고 조상에 대한 존경의 상징입니다. 야생 소를 먹고 소가 죽은 후 뿔을 묻는 전통은 부룬디 사람들의 영적 삶에서 중요한 측면을 차지합니다. 소는 부룬디 사회에서 신성한 위치를 차지하며 단순한 음식의 공급원이 아니라 농업 문화에서 귀중한 자산입니다. 부룬디의 많은 가정에서 소떼를 소유하는 것은 단지 부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가정의 안녕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소가 죽으면 야생 소를 먹는 의식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히 맛있는 고기를 즐기는 기회로 보지 않고 그들의 삶을 지탱해준 동물에 대한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 기회로 여깁니다. 소가 죽고 고기가 소비된 후 부룬디 사람들은 특별한 의식을 거행하며 소의 뿔을 집 근처에 묻습니다. 이 행위는 부룬디 사람들에게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닙니다. 뿔은 단순히 동물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큰 신성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뿔을 땅에 묻는 것은 조상의 세계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축복과 번영의 전달을 상징합니다. 소의 뿔이 땅에 심겨지면 축복과 좋은 운이 자라나며 미래의 가정을 위한 더 많은 소가 생길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을 먹는 악어, 구스타브는 인간을 공격하고 그들을 사라지게 만든 것으로 유명한 나일 악어입니다. 이 전설적인 존재는 수많은 희생자들의 끔찍한 이야기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동안 수백 명을 잡아먹었다고 믿어집니다. 구스타브는 약 18피트 크기의 거대한 악어로 추정되며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입에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스타브는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사람을 먹는 악어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는 잔혹함과 힘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를 불러일으키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두려움과 경외감을 동시에 불러일으킵니다. 구스타브는 부룬디와 르완다, 콩고, 민주공화국 등과 접한 루지지 강과 탕가니카, 호수 주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그를 잡거나 죽이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구스타브는 지속적으로 사냥꾼들을 피하며 포획되지 않았고 야생 동물의 교활함과 예측할 수 없는 성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연구자들과 야생 동물 애호가들은 여러 번 구스타브를 추적하려 했지만 그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구스타브가 뛰어난 수영 능력과 날카로운 포식 본능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부룬디의 국악기, 드럼은 단순한 악기를 넘어서 나라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수세기 동안 전해 내려오며 권력과 국가 정체성과 깊게 엮여있는 드럼은 부룬디 문화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드럼은 왕실 축하 행사나 수확 축제와 같은 중요한 의식에서 사용되며 그 깊고 울림 있는 소리는 부룬디 사람들의 힘, 단합, 공동체 정신을 상징합니다. 전통적으로 특정 가문 출신의 남성만이 드럼을 연주할 수 있었으며 이는 드럼이 부룬디 사회에서 지위와 권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드럼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는 2014년에 부룬디 드럼을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이 전통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드럼은 문화 행사와 국제 대회에서 여전히 영감을 주며 전통적인 드럼 춤과 함께 연주됩니다. 큰 나무 드럼을 여러 명의 연주자가 일치된 리듬으로 두드리며 그들의 동작은 조화롭게 이루어집니다. 강력한 비트는 완벽한 리듬으로 연주되며 각 공연은 공동체 정신과 문화적 자부심을 기리는 축제입니다. 이는 전 세계 관객들의 주목을 받으며 부룬디의 문화적 자랑을 널리 알립니다. 부룬디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불충분한 인프라입니다. 부룬디는 철도 시스템이 없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로 이로 인해 물류 운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고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기차가 없기 때문에 부룬디는 도로 운송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도로 상태는 종종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포장된 도로는 매우 드물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대부분이 비포장 도로로 우기에는 진흙탕이 되어 거의 통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물품 운송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시장 접근과 필수 서비스 제공에도 제약을 줍니다. 열악한 인프라는 기본 서비스에 접근하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전력과 깨끗한 물을 정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고, 대부분의 가정은 신뢰할 수 없고 비싼 대체 수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본 서비스는 여전히 손에 닿지 않는 꿈일 뿐입니다. 부룬디의 인프라 개선은 경제적,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매우 더딥니다. 이 나라는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외국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자원의 부족과 지연은 개혁 노력에 큰 장애물이 되어 진전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부룬디와 탄자니아, 르완다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과 같은 장기 계획은 지역 무역과 경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비록 도전 과제가 많지만 이러한 노력은 부룬디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앞으로의 길은 분명히 험난할 것이지만 결단력과 지원이 있다면 부룬디의 변화와 발전은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철도 시스템이 없으면 부룬디와 인근 국가인 탄자니아, 르완다 간의 여행과 무역이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높은 운송 비용은 필수품 가격을 더 높여 부룬디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룬디 사람들의 회복력과 적응력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버스, 오토바이, 자전거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며 경제와 사회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특히 언덕이 많은 농촌 도로에서 물품을 운반하는 데 자주 사용되며 이는 사람들의 창의성과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관광객들에게 부룬디의 저발전된 인프라는 원시적이고 진정성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외딴 마을과 숨막히는 풍경을 여행하면서 종종 붐비는 버스를 타거나 현지인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게 됩니다. 부룬디의 열악한 인프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탱가니카 호수 유명한 자연의 경이로움. 더 발전된 국가들이 제공하는 편안함은 없을지 모르지만 이 여행들은 방문객들에게 부룬디 사람들의 강인함과 정신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룬디의 자연적 경이 중 하나인 탱가니카 호수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문화적 자부심의 상징으로 부룬디, 탄자니아, 잠비아, 민주 콩고 등 4나라에 걸쳐 있습니다. 탱가니카 호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호로 부피와 깊이 모두에서 세계 2위로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12,000평방마일이 넘는 면적을 자랑하는 이 호수는 그 자체로 멋진 풍경일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사회에게 생명의 줄 역할을 합니다. 이곳은 지구 어디에도 없는 250종 이상의 고유 어종들의 서식지로 생물 다양성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이 호수는 지역 어민들에게 중요한 식량 자원과 수입을 제공합니다. 매일 작은 배들이 해안을 떠나 그물질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지역 시장을 지원합니다. 연구자들과 환경보호 활동가들에게 탱가니카 호수는 독특한 생태계뿐만 아니라 담수 생물 다양성과 환경적 도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호수의 생태적 보호와 그것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려는 보존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탱가니카 호수는 또한 고요한 아름다움과 호숫가 마을의 활기찬 문화 생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매력을 끌고 있습니다. 호수 주변 마을에서 여성들이 물에서 빨래를 하고 아이들이 얕은 물에서 노는 모습은 부룬디의 삶과 작업, 공동체 의식을 반영하며 이 나라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상징합니다. 부룬디, 생물 다양성. 아프리카 중심에 위치한 내륙 국가인 부룬디는 동쪽과 남쪽으로 탄자니아, 북쪽으로 르완다, 서쪽으로는 민주 콩고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부룬디는 면적이 10,000평방마일을 조금 넘는 작은 나라지만 1,3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 나라의 풍경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여 서부 지역에는 높은 산들이 지배적이며 그 후에는
울창한 언덕과 깊은 계곡들이 내륙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험난한 지형은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내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농업 개발과 인프라 건설의 도전 과제를 안겨줍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부룬디는 많은 희귀하고 고유한 종을 포함한 다양한 야생 동물들의 서식지입니다. 부룬디의 국립공원과 자연보호구역은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대형 동물들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종은 하마로 강과 호수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부룬디의 대표적인 자연보호구역인 루부부 국립공원과 탕가니카 호수 주변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악어도 부룬디 수생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강과 호수 지역에서 많은 개체가 발견됩니다. 대형 포유류 외에도 부룬디는 다양한 아름다운 조류종들의 서식지로 조류학자와 자연 애호가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습니다. 부룬디의 조류 생태계에는 숲에 서식하는 새들, 물새들, 그리고 이주하는 새들이 포함되어 있어 부룬디의 풍부한 야생 생물 다양성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열대 우림부터 습지까지 다양한 환경은 이 새들이 번식할 수 있는 이상적인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부룬디는 야생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매우 다양합니다. 열대 우림에서 넓은 초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식물이 자생하며 이들 식물은 동물들의 중요한 서식처이자 지역 주민들에게 귀중한 자원입니다. 또한 부룬디는 비옥한 농업용 토지를 가지고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식량 자원을 제공합니다. 부룬디의 자랑인 커피도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부룬디는 키비라 국립공원과 같은 독특한 열대 우림 지역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곳은 희귀한 식물종들이 자생하며 이 지역의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키비라 국립공원과 루부부 국립공원은 부룬디에서 가장 큰 보존 지역으로 국가의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키비라는 400평방킬로미터 이상에 걸쳐 있으며 아프리카 중앙부에서 가장 중요한 열대 우림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원숭이인 콜로부스와 같은 다양한 야생 동물들의 서식지이자 특별한 새들의 서식지입니다. 부룬디의 생물 다양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부룬디를 탐험해 보았습니다. 이 독특한 나라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부룬디를 발견하는 이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더 흥미로운 영상들을 보기 위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에 탐험하고 싶은 나라에 대해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